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집합 중단원 마무리 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번. 다음 중에서 집합인 것에 0표 하시오. 인구수가 많은 나라의 모임. 그럼 여기서 많다라는 말은 애매한 말이잖아요. 그죠? 몇 명 이상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많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집합이 아니고요. 파이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 파이가 얼마쯤 돼요? 약 3.14 이렇게 나가는 무리수잖아요. 그럼 그거보다 작은 자연수니까 1, 2, 3 하고 대상이 명확하죠. 그러니까 이건 집합이 맞다. 1에 가까운 실수의 모임. 여기서 가깝다는 것도 얼마나 가까운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집합이 아니다. 그 다음에 2번 21의 약수의 모임. 21의 약수로 이루어진 집합이에요. 원선화해법으로 고치어보면 21의 약수니까 1, 3, 7, 2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인수분해에서 풀면 x-1, x-6은 0 이렇게 되니까 x는 1하고 6이 원소가 되겠죠. 이런 거를 방정식의 해집합이라고 합니다. 해집합. 그 다음에 다음 두 집합 A와 B 사이의 포함관계를 나타내라. 그러면 A는 원소나열법으로 나와 있고요. B는 홀수니까 1, 3, 5, 7, 9 이런 식으로 나가겠죠. 그러면 A 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다 어때요? 홀수잖아요. 그럼 A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집합 B에 속함으로 따라서 A는 B의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번 16의 약수면 뭐예요? 1, 2, 4, 8, 16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때요? B에 있는 모든 원소가 다 A에 속하죠. 따라서 B가 A의 부분 집합이 된다. 그럼 여기서 1번으로 다시 돌아가면 A는 B의 부분 집합이지만 B는 A의 부분 집합이 아닌 거고요. 2번도 마찬가지. B는 A의 부분 집합이지만 A가 B의 부분 집합인 것은 아니겠죠. 그 다음에 4번 두 집합 A, B에 대해서 원소의 개수에 관한 이런 식을 만족할 때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여라 그랬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식 원래 기본 공식을 사용하자면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NA 더하기 MB B 원소의 개수에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여기서도 세고 여기서도 세고 두 번 셌으니까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한 번 빼줘야 된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공식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N, A 교집합 B를 내가 X라 하면 식을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대신에 30은 NA 대신에 18, MB는 23, 마이너스 X가 되겠죠. 따라서 X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41에서, 그죠? 얘네들 더하면 41에서 빼기 30이니까 11 되겠죠. 따라서 답은 11이다. 그 다음에 5번.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연산해라 이랬어요. 그럼 집합 B는 원선화해법으로 바꿔보면 10의 약수니까 1, 2, 5, 10 되겠죠. 그러면 A 교집합 B, A와 B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원소니까 5하고 10이 될 거고요. A와 B의 합집합 하면 1, 2, 5, 9, 10. A에 있는 원소, B에 있는 원소 모두 다 합쳐주면 되겠죠. 모두 다 합해놓으면 1, 2, 5, 9, 10. 맞죠? 그 다음 A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의 원소 중에서 A에 있는 원소를 제외한 나머지. 그럼 1부터 10까지 자연수 중에 1, 5, 9, 10을 제외한 나머지니까 2, 3, 4, 5는 있고 6, 7, 8, 9, 10 이렇게 되겠죠. A 여집합. 그 다음 A 빼기 B는 A의 원소 중에서 B에도 들어있는 원소, A 원소 중에 B에 들어있는 원소가 누구예요? 5하고 10이죠. 그 B에도 들어있는 원소를 제외한 A에 남아있는 원소. B에 있는 원소를 제외하고 A에 남는 원소가 누구예요? 1하고 9죠. 그래서 A 빼기 B는 1과 9가 된다. 네, 그 다음에 6번. 전체 집합 U의 부분 집합 중에서 A와 서로 소인 집합. 내가 만들려는 부분 집합을, 전체 집합 U의 부분 집합을 얘가 예를 들어 X라고 한다면 X는 어떤 애여야 된다? A와 서로 소란 얘기는 A와의 교집합이 공집합이어야 돼. 내가 만들려는 집합은 1, 2, 3, 4, 5 같고
집합을 만드는데 그 중에 A와는 공통인 원소가 없어야 돼. 다시 말해서 무슨 뜻이에요? A에 있는 원소 1, 2, 4를 포함하고 있어서는 안 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다? 1이나 2나 4 같은 게 집합 X에는 들어있으면 안 돼. 이런 뜻인 거죠. 그럼 집합 X는 1, 2, 3, 4, 5 갖고 부분 집합을 만들 때 1하고 2하고 4는 사용하면 안 돼 이거거든요. 그럼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건 뭐예요? 3하고 5만 사용해서 부분 집합을 만들어 이 얘기니까 결국에 부분 집합 일단 공집합 가능하죠. 공집합 되고 그 다음에 3만 있는 거, 5만 있는 거, 그 다음에 3과 5가 다 있는 거 이렇게 해서 총 4개가 되는데 집합을 모두 구하라 그랬으니까 얘네를 다 쓰는 게 답이 되겠죠. 4개가 답이 아니라 부분 집합을 모두 다 써야 합니다. 그 다음에 7번 A 8의 약수 8의 약수니까 1, 2, 4, 8 되겠고요. 그 다음에 20 이하의 4의 배수니까 4, 8, 12, 16, 20 이렇게 되겠죠. 이랬을 때 A와 X의 교집합은 공집합이고 그 다음 B와 X의 합집합은 B다. 이거 두 식을 만족시키는 집합 X는 몇 개를 만들 수 있겠느냐. 가능한 모든 X를 다 만든다면 X는 몇 개를 만들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럼 일단 조건을 하나 해석해 봐야 되겠죠. 첫 번째, A와 X, 내가 만들려고 하는 집합 X는 A와의 교집합이 공집합이야. 즉 A와 서로소야. A와 서로소란 얘기가 뭐예요? 1, 2, 4, 8은 포함되면 안 돼. 1, 2, 4, 8은 X의 원소면 안 돼.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B와 X의 합집합이 B야. 합집합이나 교집합을 했을 때 둘 중에 하나가 나온다는 건 포함관계가 성립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합집합하면 둘 중에 큰 게 나오는 거잖아요. 큰 게. 그럼 B가 크다는 소리예요. 다시 말해서 X가 B의 부분집합이야. 이런 의미가 되겠죠. 다시 말해서 X는 1, 2, 4, 8을 원소로 갖고 있지 않아야 되고 B의 부분집합이어야 돼. 얘의 부분집합이지만 1, 2, 4, 8은 원소로 가지면 안 돼. 이 뜻이에요. 그럼 B의 원소, B의 부분집합이 되려면 B의 부분집합인데 1, 2, 4, 8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돼. 그럼 4는 들어있으면 안 돼. 8도 들어있으면 안 돼. 얘 부분집합이니까 4, 8, 12, 16, 20 갖고 부분집합을 만드는데 1, 2, 4, 8은 들어있으면 안 된다고 했다는 얘기는 뭐야? 4나 8은 들어있으면 안 돼. 다시 말해서 뭐는 들어있어도 돼? 12, 16, 20은 들어있어도 돼. 이런 뜻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12, 16, 20을 갖고 부분집합을 만들면 집합 X는 모두 몇 개를 만들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3개의 원소를 갖고 부분집합을 만드니까 2의 세제곱해서 8개가 답이 되겠죠. 그죠? 8개의 부분집합 X를 만들 수 있다. B의 부분집합 X를 만들 수 있다. 네, 그 다음에 8번 집합 A와 B 원소는 아직 다 모르는 상태에서 A와 B의 교집합을 구했더니 B가 되었어. A와 B의 교집합을 구했더니 둘 중에 하나인 B가 나왔어. 이거 포함관계 성립하는 거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교집합했는데 B가 나왔다는 건 뭐다? B가 더 작다는 거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B가 A의 부분집합이야. 네, B가 A의 부분집합이야. 그럼 B가 A 안에 B에 있는 모든 원소가 A에 다 있어야 돼요. 그럼 6은 여기에 있잖아요. 그죠? 그럼 X도 A의 원소여야 돼요. 그죠? X도 A의 원소라는 얘기는 X의 원소인 A의 원소인 얘 아니면 얘가 X가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6은 일단 있으니까 B 안에 있는 원소 X는 A의 원소 B 안에 있는 원소 X는 A의 원소인 얘가 되거나 얘가 돼야 된다. 그래서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X랑 X제곱 플러스 2X가 같을 수도 있어. 또는 두 번째 뭐예요? X가 4랑 같을 수도 있어.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봐야 되겠죠. 그럼 첫 번째 경우 풀면 X제곱 플러스 X는 0이 되는 거고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고 그러면 X는 0이거나 또는 X는 1이어야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는 4가 되는 거고. 그러면 X가 0이나 1이 돼도 다 상관없는지 우리 사실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X가 0인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X가 0이면 집합 A는 뭐가 되고요? 0, 4, 6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집합 B는 0하고 6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분집합 되는 거 맞잖아요. 그죠?
x가 1일 때에도 어때요? x가 1이어도 집합 a는 뭐가 되고, x가 1이면 얘는 3, 4, 6이 되는 거고, 집합 b는 1하고 6이 되는 거죠. 여기서 선생님이 여기서 잘못했어요. x가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이죠. 여기서부터 다시 해볼게요. x가 여기서 인수분해했을 때 마이너스 1이에요. x가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돼요? a는 x가 마이너스 1이면 얘는 1 빼기니까 마이너스 1, 4, 6이 되고, 그죠? 집합 b는 마이너스 1하고 6이 되는 거니까 b가 a의 부분집합 되는 거 맞고요. 그 다음 x가 4일 때도 마찬가지죠. 집합 a는 뭐가 돼요? 4, 4, 16에도 4, 2, 8 하니까 24, 4, 6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집합 b는 4, 6이 되는 거고, 그럼 b가 a의 부분집합인 거니까 다 맞잖아요. 그죠? 이렇게 확인해도 되는데 굳이 안 해도 상관없다. 그래서 이거를 만족시키는 b가 a의 부분집합이 되는 모든 정수 x의 값을 다 구하면 여기서 2개 나오고 여기서 하나 나오겠죠.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1, 0, 4가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9번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자연수 k의 배수의 집합을 ak다. ak 그럼 이거는 k의 배수의 집합. 그럼 a3은 3의 배수의 집합. 이건 8의 배수의 집합. 그 다음에 얘는 10의 배수의 집합이 되는 거예요. 이랬을 때 이거를 구하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서 공배수 개념을 이용을 한데, 공배수 개념이라는 건 뭐예요? 두 수의 배수의 공통된 배수니까 교집합 개념을 이용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요 안에 있는 집합을 일단 요 안에 있는 요 부분을 분배 법칙을 해볼 거예요. 분배 법칙을 해보면 어떻게 돼요? A10 교집합 A3 이렇게 하나, 합집합 A10 교집합 A8 이렇게 분배 법칙으로 일단 분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앞에 있는 얘는 뭐냐? 얘는 10의 배수 집합과 3의 배수의 집합의 교집합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10의 배수도 되고 3의 배수도 되는 원소들이란 얘기예요. 그럼 10의 배수도 되고 3의 배수도 된다는 거는 뭐예요? 10의 배수와 3의 배수의 교집합이니까 10과 3의 공배수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써보면 A10 교집합 A3이라고 하는 건 10의 배수, 3의 배수의 교집합이니까 10과 3의 공통된 배수다. 그래서 10과 3의 공배수니까 10과 3의 최소 공배수의 배수가 되겠죠. 10과 3의 최소 공배수가 얼마예요? 30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30의 배수가 된다. 최소 공배수가 30. 그래서 30의 배수가 된다는 거. 그 다음 A10 교집합 A8은 그럼 뭐냐? 얘도 마찬가지죠. 10의 배수와 8의 배수의 교집합. 8의 배수의 교집합. 즉 10과 8의 공배수다. 10과 8의 공배수는 10과 8의 최소 공배수가 얼마죠? 40이죠. 10과 8의 최소 공배수인 40의 배수가 된다. 그래서 얘는 40의 배수인 A40이 된다. 그래서 이리로 다시 돌아오면 앞에 있는 얘는 A30이 되고요. 합집합 얘는 A40이 되는 거예요. 요거에 의해서. 그러면 두 개를 합집합하라는데 배수의 집합을 합하는 건 어떤 공식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직접 써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전체 집합이 여기서 보니까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이런 말 있잖아. 얘가 전체 집합인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럼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30의 배수 30, 60, 90 이렇게 세 개고 이거 합집합 그 다음에 40의 배수니까 40, 8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합하면 뭐예요? 합집합하면 여기 공통인 원소가 없으니까 교집합이 없으니까 여기 3개 여기 2개 합쳐서 합해서 5개가 되겠죠. 이러므로 따라서 얘는 뭐다? 얘는 내가 구할 건 이거니까 답은 A10 교집합 물어보는 문제 다시 한번 써주면 얘는 답이 뭐다? 얘와 얘의 합집합은 공통인 원소가 없으니까 3개, 2개 합쳐서 총 5개가 될 것이다. 그래서 답은 5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교집합으로 바꾸어서 분배 법칙을 활용해서 교집합으로 바꿔준 다음에 공배수 개념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10번 30 이하의 자연수니까 1부터 30까지겠죠. 원소노예법 바꾸면 1, 2, 3, 30까지
이 중에 6의 배수의 집합이니까 6, 12, 18, 24, 30. 그죠? 그 다음에 24의 약수니까 1, 2, 3, 4, 6, 8, 12, 24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거를 구하여라 했는데 이제 뭐 공식에 의해서 구한다기보다 이거를 우리가 법칙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구하면 A의 여집합 계산하고 B의 여집합 계산하고 걔네들 다시 교집합하고 이렇게 3번 연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어렵다. 그래서 얘를 드모르간 법칙을 사용하면 어떻게 된다? 둘 다 여집합이 붙었을 때는 A 합집합 B로 바꿔주고 여집합을 바깥에다 한 번만 써주면 된다. 그러면 어떤 집합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라. 우리 A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뭐예요? 전체 집합의 개수 중에서 A의 개수, A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주면 된다. 왜? 이유는 뭐예요? A와 A의 여집합은 뭐다? 공통인 원소가 없다. 공통인 원소가 없으니까 그냥 빼주면 된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로 돌아와서 얘는 전체 집합의 원소의 중에서, 개수 중에서 안에 있는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주면 된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전체 집합 1부터 30까지니까 30 빼기 합집합 얘네 둘 합해보세요. A와 B의 합집합 구하면 일단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면 A의 원소의 개수 A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B의 원소의 개수에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주면 되는데 A의 원소의 개수 6의 배수니까 30 이하의 6의 배수 다 쓰지 않았어도 우리 6, 5, 30 해서 5개라는 거 알 수 있고요. B 24의 약수의 개수 24의 약수의 개수 어떻게 빨리 구하는 방법 뭐 있죠? 24 소인수 분해하면 2의 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잖아요. 8, 3, 24니까 그래서 지수에다 1 더해서 4 여기 지수에다 1 더해서 2 곱하면 8 아 얘 8개구나 직접 써보지 않아도 이제 8개인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교집합을 빼야 되는데 6의 배수면서 24의 약수 6의 배수 중에서 24의 약수인 거 뭐 있다? 6하고 10이 2개가 있다. 그래서 2개 있다는 거는 우리 6하고 12하고 24가 있죠. 6하고 12하고 24. 6의 배수 중에서 24의 약수인 거. 6하고 12하고 24 있다. 그래서 3개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10점에서 3 빼면 10 된다. 그래서 일로 다시 돌아와서 전체 집합의 원소 30개 중에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지금 여기서 구했죠. 10개. 그래서 빼면 20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어느 자전거 동아리 회원 40명을 대상으로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40이구나 이렇게 알고 두 코스 A와 B를 다녀온 경험이 있는 회원수를 조사했더니 A 코스를 다녀온 사람은 28명이야. 그럼 A 코스를 다녀온 사람들의 모임, 집합을 집합 A라고 한다면 원소의 개수가 여기서는 사람 수를 말하는 거겠죠. 원소의 개수가 28이고 B 코스를 다녀온 사람은 21명이야. B 코스를 다녀온 사람들의 모임을 집합 B라고 한다면 집합 B에는 사람이 21명 들어가 원소의 개수가 21개야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뭘 구하냐 두 코스 A와 B를 모두 다녀온 회원수의 최대값 최소값 그럼 두 코스 A와 B를 모두 다녀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A 집합 A에도 속하고 그리고니까 교집합이죠. 그리고 집합 B에도 속해 이런 거죠. 그리고 얘네를 원소의 개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라. 그럼 얘를 우리 x라고 놓고 x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우리 알 수 있는 거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na 더하기 nb 빼기 교집합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다가 넣어주면 28 더하기 21 빼기 x 해서 얼마예요? 49 빼기 x예요. 그런데 우리 A와 B의 합집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요.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제일 클 때는 언제일까요? 제일 클 때는 A 코스, B 코스 다녀온 사람을 다 모았을 때가 제일 최대가 되려면 얘가 뭐예요? 전체가 될 때가 제일 최대겠죠. 그래서 얘는 전체의 원소의 개수보다는 어때야 돼요?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럼 얘가 제일 작을 때는 언제냐? 합집합에 들어가는 원소가 제일 작을 때는 언제냐? A, B가 서로 포함 관계에 있을 때예요. 그래서 여기는 A가 훨씬 원소의 개수가 크니까 A 안에 B가 이렇게 들어있는 경우가 합집합이 최소가 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합집합이 뭐가 돼요?
A가 되는 거죠. 합집합이 A. 그래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최소가 되는 경우는 합집합이 A가 되는 경우라서 NA보다는 얘가 크거나 같아야 돼. 얘가 최소값이 될 때고 얘가 합집합이 최대가 될 때예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NA는 얼마죠? NA는 28이고 여기서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40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알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여기 만들어 놓은 요식을 사용해서 일로 돌아오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지금 49 마이너스 x잖아요. 그러면 49 마이너스 x는 뭐다? 40 이하면서 28 이상이어야 돼.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여기 49 빼주면 마이너스 x는 49 빼면 마이너스 9, 49 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21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 다 곱해주면 21이 여기로 오고 9가 여기로 가겠죠. 그래서 x가 뭐예요? 처음에 내가 모두 다녀온 A 코스, B 코스를 모두 다녀온 회원수를 x라고 놨거든요. 그 x의 최대값은 21, 최소값은 9가 되겠죠. 그래서 답을 쓸 때는 최대값은 21, 최소값은 9 이렇게 답을 해주면 되겠네요. 예, 쉽지 않은 문제죠. 여러분 잘 이해하고 한번 다시 풀어보세요. 다음 12번 100 미만의 자연수 중에서 7의 배수가 아니거나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이 아닌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여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집합을 만들어야 하는데 100 미만의 자연수 중에서 그랬어요. 그럼 100 미만의 자연수의 집합을 전체 집합이라고 보고 7의 배수가 아니거나 그랬으니까 7의 배수가 아닌 수 이거 집합 A라고 보는 거예요. 집합 A는 뭐다? X바 X는 7의 배수가 아니다. 그죠? 전체 집합 원소 중에서 7의 배수가 아닌 수예요. 7의 배수가 아닌 100 미만의 자연수 뭐 이렇게 되겠죠. 다시 수가 아닌 100 미만의 자연수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집합 B는 그럼 뭐예요? 여기서 그 다음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 아닌 자연수 이랬어요. 그럼 여기서 다시 할게요. 여기서 7의 배수가 아닌 걸로 하지 말고 7의 배수인 수로 해봅시다. A를 아니라는 건 나중에 여집합으로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7의 배수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A라고 해볼게요. 다시 헷갈리지 말고 여기서 7의 배수인 집합을 A. 그 다음 B도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 아니다. 아니다는 건 나중에 여집합으로 해결하면 되니까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인수 X바 X는 5로 나누어 나머지가 3인수로 하는 거예요. 3인수. 라고 했으면 지금 문제는 뭐냐? 여기 보면 7의 배수가 아니거나 7의 배수들을 모아놓은 게 A니까 7의 배수가 아니면은 뭐예요? A의 여집합이죠. A의 여집합. 그 다음에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인 애들을 모아놓은 게 집합 B인데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 아닌 수라 그랬어요. 그럼 집합 B에 속하지 않는 수니까 이것도 B의 여집합이 되겠죠. B의 여집합. 그러면 7의 배수가 아니거나 아닌 건 A의 여집합. 얘는 B의 여집합. 근데 중간에 뭐로 연결돼 있냐? 거나로 연결돼 있어요. 이거 거나 이거예요. 거나면 무슨 연산 떠올려야 된다고 했어? 합집합 연산 떠올려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얘는 A의 여집합인 거고요. 5로 나눠서 나머지가 3이 아닌 수는 B의 여집합이 되는 거고 중간에 거나가 있으니까 합집합이 되는 거다. 이렇게 기호로 간단하게 변형을 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거의 아닌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라는 거니까 이거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니? 하고 물어보는 거죠, 지금. 그래서 저 말로 되어 있는 거를 기호로 바꾸는데 기호로 바꿀 때 일단 7의 배수들의 집합을 A, 5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3인수들의 집합을 B라고 하는 거를 먼저
이렇게 정해놔야 돼요. 정해놓고 나서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로 바꾸면 된다. 그럼 우리 여기서 원소의 개수 한번 구해봅시다. 여기서 NA 얼마라는 거 알 수 있어요. NA. 7의 배수 몇 개다? 100 미만의 자연수 중에 7의 배수 몇 개다? 100을 7로 나눠보면 되죠. 100을 7로 나눠보면 7일은 7, 30이니까 7, 4, 28 해서 몇 개구나? 14개가 들어가는구나. 100은 포함 안 하니까 100은 7의 배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4개. 그 다음 여기서 NB 5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3인수 한번 계산해봐라. 네. 그럼 5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3이다. 그럼 5의 배수들에다가 3을 더한 수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첫 번째 5의 배수들이 몇 개예요? 100 미만의 자연수 중에? 20개죠. 100 미만이면 몇 개예요? 원래는 100까지 포함하면 20개인데 100을 제외하니까 100 미만이니까 100을 제외하니까 몇 개예요? 19개예요. 19개. 그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5의 배수들에다가 3씩 더한 수니까 어떻게 시작해요? 여기서 B를 집합으로 바꿔보면 우리 8, 그죠? 8, 여기서 5씩 더하면 돼요. 13, 뭐 18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죠? 그럼 마지막은 뭘로 끝내? 95에다 3을 더한 98로 끝나요. 그래서 요것만 치면은 몇 개다 아까? 19개예요. 19개. 근데 뭐가 들어가냐? 앞에 3이 들어가요. 3이. 그래서 20개가 되는 거다. 그래서 요건 20. 사실 여기서 NA나 NB를 구하는 건 큰 의미는 없지만 일단 한번 구해봤고요. 일로 다시 돌아와서 그럼 얘를 구하여라 이런 문제인데 우리 이거 드모르강 법칙 사용하면 다 여집합 붙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바꿀 수 있죠. 이거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는 소리다. 그러면 어떤 집합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안에 있는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주면 되는구나. 그죠? 그럼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 100 미만의 자연수니까 1부터 99까지니까 99개 중에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빼주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사실 요 위에 있는 요거는 의미는 없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요거예요.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가 몇 개일까? 요거를 구하는 건데 사실 좀 어렵기는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해보는데 좀 어려운 방법이 있긴 한데 그건 좀 고난도니까 선생님이 요거를 원소의 개수는 사실 필요 없기 때문에 원소의 개수는 지워주고요. 집합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까 A 집합이 원소가 7의 배수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7, 14, 21, 28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3, 18 이렇게 해서 조금만 더 써보면 우리 공통인 원소 교집합이 나올 때까지 한번 써볼게요. 얘는 5씩 더해 나가는 거였잖아요. 5로 나눠서 나머지가 3인수 3부터 시작해서 5씩 더해 나간다. 그럼 23, 28 이렇게 나가요. 그죠? 점점점 해서 나중에 90 아마 8까지 이렇게 달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공통인 원소 찾으면 어떻게 돼요? 처음으로 교집합 나오는 거 누구예요? 28이죠. 28. 그죠? 이렇게 해서 28이 나온다. 예, 그러면 이게 주기적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 그럼 아까 NA 얼마였어? 다 지우긴 했는데 NA 14개였잖아요. 그죠? 7의 배수 14개였는데 지금 처음으로 교집합의 원소 나오는 게 7의 배수 중에 하나, 둘, 셋, 네 번째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가 7의 배수를 썼을 때 요게 4개씩 네 번째, 하나, 둘, 셋, 네 번째에 나오고 다시 하나, 둘, 셋, 네 번째에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같은 주기만큼 나온다는 얘기니까 네 번째에 나오고 다시 4를 더해서 8번째에 나오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럼 전체 14개 중에서 네 번째 4의 배수 번째에 나오기 때문에 몇 개가 나오겠어요? 14를 4로 나눠주면 3이죠. 그래서 아마 3개가 나올 거야.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A와 B의 교집합의 첫 번째 원소가 28이야. 28이면 여기 네 번째 나오고 그 다음 8번째, 12번째 나오니까 아마 3개가 공통인 원소가 나올 거야 라는 걸 여기서 추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는 3개다. 그래서 99에서 3 빼면 답은 96이 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원소의 개수를 뭐 써봐도 되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개수만 구해봐도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직접 A와 B의 교집합을 구해본다면 구할 필요는 없지만 굳이 구해본다면 첫 번째 원소가 28이잖아요. 그죠? 28이고 여기서
네, 여기서 선생님이 잠깐 수정을 할 게 있어요. 아까 선생님이 여기 네 번째 나오고, 그 다음에 저기, 여덟 번째 나오고 그런다 그랬는데, 그거는 이제 잘못된 설명이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서 28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교집합의 원소는 뭐가 될까를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요거예요. 얘는 7의 배수라는 게 중요한 거고, 얘는 5의 배수에다가 3을 더한 거잖아요. 그래서 7과 5의 최소 공배수가 얼마죠? 35예요. 35. 그래서 첫 번째 원소는 28인데 그 다음부터는 얼마씩 더해진다? 35씩 더해진다. 이게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얘는 7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수, 얘는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인수기 때문에 첫 번째 숫자는 28이고 그 다음부터는 7과 5의 최소 공배수인 35에 35씩 더해 나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28에다 35 더하면 그 다음 교집합의 원소는 아마 63일 거고요. 그 다음 여기다 35를 더하면 그 다음은 아마 98이 될 거예요. 그래서 교집합은 이렇게 3개가 나온다. 예, 요게 포인트입니다. 좀 어렵죠? 어렵지만 이거 이해하면. 그럼 한번 확인해 보세요. 63은 어때요? 7의 배수죠, 당연히. 그 다음 5로 나눠서 나머지가 3인수 맞죠? 그죠? 98도 마찬가지 7의 배수면서 5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3인수 맞죠? 네, 그래서 35씩 더해 나가야 된다는 거.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답은 96. 네, 이해가 갔죠? 혹시 요거 설명 듣고도 이해 안 가면 선생님한테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해 달라고 질문하세요. 네, 그 다음은 대단원 평가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에 아마 99페이지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과서 99페이지 대단원 평가 문제 중에서도 집합 단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거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1번 집합인 것을 골라라. 그림을 잘 그린다. 애매하죠? 예쁘다. 애매해요. 우리 학교 1학년 학생의 모임. 이건 기준이 명확하죠. 집합 맞고요. 성능이 우수하다. 이것도 애매하다. 키가 크다. 이것도 애매하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번 15의 약수 중에서 15의 약수 원소나열법으로 써보면 1, 3, 5, 15 이렇게 되죠. 그래서 1번 9는 원소냐? 아니죠. 이거 틀렸어요. 3, 5, 7은 A의 부분집합이다. 부분집합이 되려면 7도 집합 A의 원소여야 돼요. 근데 A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고요. 그 다음 3, 5는 부분집합인데 여기 원소다라고 썼잖아요. 이렇게 써야 맞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요. 그 다음 15로 만든 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다. 요거는 맞죠. 부분집합이다. 그 다음 A는 1, 3, 5다. 아니죠. 15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도 틀렸죠. 네. 그 다음에 3번. 자연수 A와 B에 대해서 두 집합이 서로 같을 때, 두 집합이 서로 같다. 그럼 원소가, 같은 원소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여긴 2가 있는데 여긴 2가 없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B제곱 마이너스 B가 뭐야 돼요? 2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있는데 여기 없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1. 다시 말해서 A제곱 마이너스 2A가 마이너스 1이 돼야만 하겠죠. 그러면 각각 풀어봅시다. 왼쪽 풀면 B제곱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는 0이고 인수분해하면 B 마이너스 2, B 플러스 1은 0이고 그럼 B는 2거나 또는 B가 마이너스 1인 거고 여기서 A 풀면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은 0이고 A-1 제곱은 0이니까 A는 1이 되겠죠. 예. 근데 여기 처음에 뭐라 그랬어? 자연수 AB에 대하여 그랬으니까, A는 1이고, B는 여기 2개 나왔는데, 둘 중에 자연수니까, B는 2만 답이 되겠죠. 따라서 A 더하기 B는 3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두 집합에 대하여, 이거를 만족한다. 9 이하의 원소나열법을 일단 바꿔볼게요. 이거 인수분해 해서, 구하면 3하고 5 나오겠죠. 그 다음 얘는 9 이하의 홀수니까 1, 3, 5, 7, 9 나올 거고. 그럼 이거를 만족해야 된다. 내가 만들고자 하는 집합이 X인데 X는 일단 B의 부분집합이어야 돼. 얘의 부분집합이어야 되니까 1, 3, 5, 7, 9 갖고 부분집합 만들어야 돼. 근데 A가 X의 부분집합이어야 돼. 그럼 A의 원소인 3, 5는 반드시 X 안에 들어있어야 돼. 이런 소리예요. 다시 정리해보면 X에는 어떤 원소가 들어있어야 된다? 13579로 부분집합을 만들되 A를 포함한다는 건 3하고 5는 반드시 들어있어야 돼. 3하고 5는 반드시 들어있어야 돼. 이런 뜻이에요. 그럼 우리 왜 부분집합의 개수 만들 때 선생님이 2A하고 여기
이렇게 했잖아요. 이 밑에가 2가 되는 이유가 뭐였어요? 한 원소당 갖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라서. 왜? 포함되거나 안 되거나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 2가 된 거예요. 그럼 나는 x를 만들 때, x라는 부분집합을 만들 때 이제 어때? 1, 3, 5, 7, 9 갖고 부분집합을 만들어야 되는데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1은 어떨까요? 포함돼도 되고 안 돼도 돼요? 예. 포함돼도 되고 안 돼도 돼요.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3은 어때요? 3은 A가 X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3하고 5는 반드시 들어있어야 돼. 그럼 3이라는 원소가 갖는 경우의 수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두 가지가 아니라 무조건 들어가야 돼. 무조건 포함돼야 돼.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한 가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5도 반드시 들어있어야 돼. 경우의 수 한 가지. 7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돼. 두 가지. 9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돼. 두 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2의 세제곱해서 답은 8개가 되는 거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B의 부분집합이야. 그럼 B의 원소를 일단 보는데 B의 원소 중에 3하고 5는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반드시 들어가야 돼. 또는 반드시 들어가지 말아야 돼. 이런 원소는 제외시켜주는 거예요. 왜? 경우의 수가 어차피 1이니까. 제외시키고 나머지 원소는 다 두 가지 경우를 가지니까 나머지 원소가 몇 개예요? 3개잖아요. 그러니까 2의 세제곱 해주면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8개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5번 보면 자연수 n에 대해서 이거 이하의 홀수들의 집합을 우리 AN이라고 한다. 좀 자체가 조금 어렵죠. 복잡해요. 천천히 해봅시다. 그 다음에 AN이 A100의 부분집합을 만족시키는 n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그랬어요. AN이 A100의 부분집합이어야 된대. 그럼 A100부터 일단 만들어 봅시다. 우리 100. A100이 뭐예요? 여기다가 요 n 대신에 100이 들어간 거예요. 지금 n 대신에 100을 써봐요. x바 x는 루트 4 곱하기 100 이하의 홀수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x바 x는 4 루트 100. 그럼 뭐예요? 루트 400. 루트 400 이하의 홀수니까 뭐예요? 얘가? 루트 400이 얼마야? 20이잖아요. 그럼 20 이하의 홀수다 이런 뜻이에요. 20 이하의 홀수다. 그럼 20 이하의 홀수니까 1, 3, 5 해서 점점점 얼마까지? 19까지 몇 개? 10개의 홀수가 이렇게 써질 거예요. 그죠? A100은 얘다. 그럼 AN은 A100의 부분집합이어야 돼. 그랬어요. 네, 그럼 A100은 루트 4n 이하의 홀수예요. AN은 루트 4n 이하의 홀수고 루트 4n 이하의 홀수고 A100은 20 이하의 홀수예요. 그럼 얘도 홀수고 얘도 홀수예요. 얘도 홀수고 얘도 홀수들의 집합인데 AN이 다 이 안에 A100 안에 들어있는 원소들만 갖고 AN을 만들려면 어때야 된다? 19 이하의 홀수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요 안에 들어있는 원소들만 가지려면 몇 이하의 홀수여야 된다? 몇 이하의 홀수? 19 이하의 홀수, 지금 써져 있는 건 19 이하의 홀수예요. 근데 아까 봤듯이 얘는 뭐예요? 20 이하의 홀수이기도 해요. 그죠? 그럼 20.5 이하의 홀수이기도 해요. 다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n은 루트 4n 이하의 홀수인데 그럼 루트 4n이라는 애가 20이어도 되고 그죠? 20.5여도 되고 20.9여도 20.9 이하의 홀수면 19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떠면 된다? 21보다 작기만 하면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21 이하의 홀수야 이러면은 21이 들어가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여긴 19부터 시작했으니까 맨 마지막에 19니까 21 이하의 홀수 이거는 안 되지만 21보다 작은 어떤 수 이하의 홀수면 다 되는 거다. 그래서 루트 4n이 어떻다? 21보다 작기만 하면 되는 거다. 그 다음에 왼쪽은 어떻게 되겠어요? 1 이하의 홀수다. 돼요? 1 이하의 홀수다. 그럼 여기 1 들어가니까 돼요. 그죠? 그런데 0.5 이하의 홀수다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0.5 이하의 홀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0.5를 볼 필요가 없는 게 여기서 n이 자연수기 때문에 0.5 이런 거는 될 수 없겠죠. 그래서 자연수니까 얘가 n이 자연수니까 1 이상이긴 해야 되겠죠. 그죠? 사실 n이 자연수니까 n은 제일 최소의 자연수가 1이면 루트 4에는 루트 4니까 2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2 이상이 돼야 되는 거겠죠. n이 자연수니까 n이 제일 작을 때가 1이니까 얘는 2 이상이 돼야 된다. 사실 여기서는 최대값만 물어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도 어쨌든 2 이상이 돼야 된다. 그럼 여기는 루트 4n이니까 2 루트 n인 거죠. 2 루트 n 21 이렇게 되고 여기는 2가 되고 2로 나누면 루트 n은 2분의 21보다 작고 여기는 1 이상이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n을 구하면 어떻게 돼요? 4분의 제곱하면 되죠. 441보다 작고 여기는 1 이상이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최대값 n은 얘보다 작으면 된다. 만족시키는 n은 자연수잖아요. 여기서 지금 n은 자연수니까 얘가 얼마예요? 110점 얼마 되겠죠. 그럼 n은 110점 얼마보다 작은 최대의 자연수니까 답은 얼마다? 110이 되겠네요. 110. n의 최대값은 110이다. 네, 그 다음에 6번 한번 볼게요. 전체 집합은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고요. 세 집합 ABC에 대해서 A와 B의 합집합, A와 C의 합집합을 지금 알고 있어요. 이랬을 때 요거를 구해라. 그럼 위에 거를 이용하려고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를 분배 법칙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분배 법칙을 이용하면 A 합집합 B 먼저 하고 그 다음 A 합집합 C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B와 C 중간에 교집합이니까 여기도 교집합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 있다. 그러면 A 합집합 B는 여기 있어요. 3의 배수. 그죠? 3의 배수의 집합 한번 써볼게요. 3, 6, 9, 1부터 10까지 전체 집합 중에서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어야 되니까 3, 6, 9. 9의 약수는 1, 3, 9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와 얘의 뭐예요? 교집합이잖아요. 얘와 얘의 교집합이니까 뭐가 돼요? 3하고 9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해라 그랬으니까 3 더하기 9에서 답은 12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이거를 만족할 때 A 빼기 B를 구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일단 하나씩 살펴본다는데 여기 있는 요거를 잘 보면 A 여집합 교집합 B라고 하는 건 우리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B를 앞에다 두고 A의 여집합을 뒤에다가 둬도 돼요.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결국에 뭐예요? B 빼기 A나 마찬가지죠. B 빼기 A의 원소의 개수가 7개야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4개, 합집합은 20개. 이럴 때 N, A 빼기 B를 구해라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 여기 원소의 개수 요거 7개 요거 다시 한번 써보면 요거는 N, B 빼기 A의 원소의 개수잖아요. 그럼 이건 뭐나 마찬가지다. B의 원소의 개수에서 A와 B의 교집합,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뺀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면 지금 NB를 모르잖아요. 그죠? NB를 모르고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3개예요. 근데 얘는 얼마다? 얘는 7이다. 그죠? 따라서 여기서 뭐 할 수 있어요? NB, B의 원소의 개수는 얼마다? 11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주어진 조건들 갖고 나 뭐 구할 수 있냐 하면 지금 잘 보면 여기 교집합 있고 합집합 있고 B가 있어요. 그럼 3개 이용하면 NA 구할 수 있겠죠. 그죠?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내가 알고 있듯이 NA 더하기 NB 빼기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잖아요.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20은 NA 몰라요. 지금 NA 더하기 NB 11 나왔어요.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4개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넷. 이걸 풀면 NA는 얼마다? 빼면 이거 11 빼기 7이니까 이쪽으로 넘겨주면 20 빼기 7에서 13이 되겠죠. 13. 그래서 NA가 13이라는 것도 알았고 그럼 이제 1로 다시 돌아와요. 이거는 뭐다? A의 원소의 개수에서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준 거나 마찬가지다. 이거 우리 배웠죠?
수업 시간에 A, B가 여기 이렇게 있다면 A 빼기 B는 이 부분을 말해요. 그럼 이 부분에 원소가 몇 개 있는지 어떻게 구할 수 있다? A 전체의 원소의 개수 중에 이 부분에 해당하는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주면 된다. 그래서 A 빼기 B의 원소의 개수는 A 전체의 원소의 개수에서 뭐를 빼면 된다? 요 부분에 해당하는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주면 된다라는 거. 요것이 기억하세요, 우리. 그럼 일로 다시 돌아와서 이거니까 A 원소의 개수 아까 구한 13에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요 위에 있죠, 4. 이렇게 빼주면 답은 9가 되겠습니다. 답은 9다. 예, 이렇게 구해도 되고 좀 더 빨리 간단하게 구하는 방법 선생님이 설명을 해보면 어떻게 풀면 되냐면 요거를 이렇게 전체 집합 안에 지금 A, B가 이렇게 들어있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다가 내가 써줄 건데 요 안에 쓰는 거는 이제 원소라고 보지 말고 원소의 개수를 쓴다고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얘가 우리 B 빼기 A에 여기서 B 빼기 A의 원소의 개수가 7이야 라는 거 알았잖아요. B 빼기 A가 어디에 해당해요? 여기에 해당해요. 여기에 7개의 원소가 있어. 내가 동그라미 치면 그거는 원소의 개수라는 뜻으로 봅시다. 여기에 7개가 있고 그 다음 A와 B의 교집합 여기에 4개의 원소가 있어. 그리고 합집합 A, B 합집합이면 여기 3개 다 합친 거잖아요. 3개 다 합친 거에 원소가 20개 있어. 그럼 20개 중에 여기 있는 4개 빼고 여기 있는 7개 빼주면 9개, 여기에 9개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채워지는 거예요. 바로. 그러면 여기서 A 빼기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 그랬으면 A 빼기 B는 어디에 해당해요? A 빼기 B는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그래서 여기에 원소가 몇 개 있는지 구하라는 소리다. 그럼 여기 뭐다? 9개 있다. 그래서 바로 9개다. 이렇게 답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긴 식으로 풀지 않고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그 안에 원소가 몇 개 들어가는지 원소의 개수를 직접 써주면 바로 훨씬 더 빨리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요거 기억해서 이런 방법으로 풀어도 됩니다. 네, 그 다음에 15번 볼게요. 두 동아리 A 또는 B에 가입한 남학생 28명과 여학생 22명을 조사한 결과이다. 이 남학생 28명, 여학생 22명은 A 또는 B에 가입한 애들만 본 거예요, 지금. 그랬을 때 동아리 A에 가입한 학생 수와 동아리 B에 가입한 학생 수의 합은 60이다. 그럼 동아리 A에 가입한 학생들을 집합 A, 동아리 B에 가입한 학생들의 집합을 집합 B라고 본다면 합은 NA, A에 가입한 학생 수와 더하기 B에 가입한 학생 수의 합은 60이야. 지금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동아리 A와 B 중에 어느 한 동아리에만 가입한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는 같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일단 패스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A 또는 B에 가입한 남학생 28, 여학생 22명이잖아요. 그러면 A와 B의 합집합이라는 건 A 또는 B에 가입한 남학생, 여학생 수를 다 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A 또는 B에 가입한 남학생 28명과 A 또는 B에 가입한 여학생 22명을 다 합하면 A 또는 B에 가입한 학생 수가 나온다. 여기서 남학생이랑 여학생은 서로 겹칠 일이 없잖아요. 겹칠 일이 없으니까 그냥 더해주면 합집합의 원소가 된다. 그래서 얼마다? 50명이다. 이렇게 돼요. 뭐 이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는데 선생님 아이디어를 한번 잘 보면 이렇게 A, B를 갖고 집합으로 만들어 봤어요. A, B.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반을 갈라서 여기는 남학생, 여기는 여학생 수라고 볼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명수를 써주는데 지금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영역으로 나누잖아요. 6개의 영역 안에 들어가는 원소의 개수를 요 영역엔 A개, B개, C개, D, E, F 요거는 들어가는 원소 개수 학생 수라고 한번 볼게요. 학생 수라고 보고 내가 해보면 우리 여기 식 2개 만들었잖아요. 요 식을 한번 나타내 보면 식으로 나타내 볼게요. 먼저 NA 더하기 NB라는 거는
네, 다시 보면 여기 우리 두 개 만들어 놓은 요 식을 두 개를 잘 보면 요 두 식에서 우리 뭐 알아낼 수 있을까요? 아, 바로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알 수 있다. 그죠?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NA 더하기 NB에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면 돼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한 게 60이고 여기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50이니까 아 얘는 10이구나. 그래서 교집합의 개수가 10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뭐가 10이에요? B 플러스 2. 교집합이 여기에 속하니까 아 얘가 바로 뭐구나? B 플러스 2라는 거 일단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뭐를 구하라 그랬냐면 두 동아리 A와 B 중에 한 동아리에만 가입한 요 나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 동아리에만 가입한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는 같다 그랬어요. 한 동아리에만 가입했다는 건 A에만 가입한 하거나 또는 B에만 가입했다는 거예요. 한 동아리에만 가입했어. 그러면 A에만 가입하거나 B에만 가입한 남학생 수는 어디예요? A에만 가입하거나 B에만 가입한 남학생 수. 그러면 A 플러스 C죠. A 플러스 C. 여기서 나를 갖고 식을 만들어 보면 A에만 가입하거나 B에만 가입한 남학생 수는 A 플러스 C고요. 그 다음에 한 동아리에만 가입한 여학생 수는 어디예요? 한 동아리 A에만 가입한 여학생, B에만 가입한 여학생. 합하면 D 플러스 F가 바로 뭐예요? 한 동아리에만 가입한 여학생인 거죠. 얘네 둘은 어떻다? 같다. 이렇게 돼 있어. 같다. 그죠? 네, 근데 얼마로 같은지 구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 여기 B 플러스 2가 10이잖아요. 요 가운데에 10명이 들어있거든요. 그럼 나머지 A, 요거 4개 더한 거. A 플러스 C 더하기 D 플러스 F 다 합한 건 언제? 전체 합집합의 원소 몇 개 중에? 합집합의 원소 50개 중에 요 가운데 들어있는 10개를 빼주면 얘가 40인 거거든요. 4개를 더하면 40인데 얘네 둘 더한 거와 얘네 둘 더한 게 어떻다? 같다 그랬어요. 그럼 얘네와 얘의 합이 40인데 얘의 합과 얘의 합이 같아. 그럼 반반으로 나눠지니까 얘도 20, 얘도 20이겠죠. 그래서 얘랑 같은데 얼마로 같다? 20으로 같다라는 거 우리 알 수 있어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질문에서 뭐를 물어봤는지 한번 봅시다. 두 동아리 A와 B에 모두 가입한 여학생 수. A와 B에 모두 가입한 여학생 수가 누굴까요? A와 B에 모두 가입한 여학생. 바로 2를 말하는 거죠. 2가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예. 2가 얼마니? 그러면 여기서 DEF, D 더하기 E 더하기 F 다 합한 게 여학생이잖아요. 그죠? 여학생 수 아까 얼마였어요? 22였어요. 여학생 전체 DEF 합한 게 20인데 그 중에서 D와 F의 합이 얼마다? 20인 거 알았거든요. 한 동아리에만 가입한 여학생 수 20명이니까 따라서 2는 DEF 다 합한 22에서 20명 빼주면 얼마다? 2명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꼭 막 정확한 공식 사용하지 않아도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안에 들어가는 원소의 개수 갖고 문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쭉 보면서 한번 정리해 보세요. 네, 그럼 잘 들으면서 복습해 보고 질문 있으면 수업 시간에 하도록 해요. 이상으로 중단원과 대단원 문제풀이 마치겠습니다.